일명 비안코네리, 올드레이디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 최고의 명문팀 유벤투스. 이탈리아 세리에 A 36회 최다 우승,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 유로파리그 3회 우승을 기록한 팀. 또한 델피에로, 지네딘 지단, 네드베드 등을 비롯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뛰었던 팀이자 현 시점의 선수단에서도 대단한 선수들을 보유한 그야말로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팀. 이 팀을 유럽의 명문팀으로 분류하는 데에 누구도 이견이 없을 유벤투스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벤투스를 좋아하는 해외 축구 팬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한 이벤트 경기에서 호날두와 관련한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명문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특히 유니폼 디자인이 참 매력적인 팀이라 호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큰 관심이 없는 팀입니다. 근데 이 유벤투스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자 레알 마드리드 이적 루머에 이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팬들의 반응은 매우 상반되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것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토트넘의 자금 압박으로 인해 블록버스터 이적이 필수라고 하는 기사의 등장이었는데요. 영국의 팀토크는 현재 9위에 머무르고 있는 토트넘에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4위로의 복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 현재 토트넘의 재정 압박을 감안하면 챔피언스리그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토트넘의 수익은 크게 감소했고 그 결과 토트넘이 블록버스터 선수를 판매하는 것이 필연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는 무리뉴 감독이 팀을 4위권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6,390만 파운드, 한화로 약 980억의 손실을 발표한 상황이며 2021년 역시 팬들의 경기 입장이 불투명하여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빅네임의 선수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적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은 주장 휴고 요리스와 무리뉴 감독과 긴장 관계에 있는 델레알리가 있지만 이 선수들을 이적시켜서는 큰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팀의 핵심 선수들인 해리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해리 케인의 경우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등의 맨체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팀들과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적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도 때마침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발로 기존 선수 3명을 처분하는 한이 있어도 손흥민을 반드시 영입하겠다고 하는 유벤투스와 관련한 루머가 등장하자 톱니가 맞물리듯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유벤투스에는 지금 훌륭한 선수들이 많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호날두 선수의 대체자 혹은 팀의 새로운 엔진으로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력이 최우선이겠지만 아마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마케팅적인 측면의 이점도 분명히 노리고 있을 유벤투스겠죠. 최근까지 아시아 투어를 돌았던 팀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호날두발 대참사만 없었다면 더욱 유리했겠지만 말이죠. 일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길 바란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으나 그러한 소망의 대전제는 해리 케인이 함께 팀에 남아있을 때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과 손흥민 둘 중 누구 하나라도 빠진다면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은 아마 다음 세기에나 가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는 해리 케인 측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먼저 떠난다면 아마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하는데요. 스퍼스 뉴스는 이 두 선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이 선발로 뽑아야 할 11명의 선수들에 대해 나열하면서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둘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다입니다. 그 두 선수가 왜 선발에 들어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 선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도 필요하지 않지만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이며 매 시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 한국인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임을 입증했으며 토트넘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토트넘은 자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큰 수익이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팀 운영을 위하여 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수 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리 케인의 경우 팀의 상징이라 불리는 선수이기에 손흥민 선수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현지에서는 더 높다는 것인데요. 현지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소니는 죽어도 못 판다 집단과 팔아서 팀 리빌딩을 해야 한다는 집단으로 극명히 나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벤투스발 이적 루머에 대해 커뮤니티와 트위터에서는 좋아, 좋은 이적이야, 소니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번 여름에 소니를 팔고 다음 여름에 케인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조 루이스나 레비 회장이 자기 돈을 투자할 가능성은 없어, 그래서 아마 이게 리빌딩을 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이 이적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일 듯. 소니는 마지막으로 큰 이적을 할 자격이 있어. 물론 나는 그가 남기를 원하지만 그는 그의 경력에서 무언가를 남길 자격이 있어. 맞아, 난 케인과 소니 중 한 명을 잃을 것에 대해 약간 체념했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소니가 더 가능성이 높아. 만약 소니가 그의 전성기의 나머지 시간에 다른 어딘가로 가고 싶다면 소니를 전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어. 개인적으로 나는 이 돈이 팀 스쿼드에 온전히 재투자된다면 케인과 소니를 팔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리빌딩과 유스팀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팀 선수들은 너무 늙었기에 빨리 뒤집어야 해. 걱정스럽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레비 회장은 큰 결정을 내릴지도 몰라. 나는 사람들이 소니를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생각엔 그가 이번 여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시점이 되면 손을 이적시켜 또 다른 에릭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라는 등으로 손흥민 선수 이적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마지막의 코멘트는 팀의 플레이메이커였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와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밀란으로 시키는 바람에 구단 수익에 큰 지장이 있었기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인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남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가진 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큰 돈을 들여 1군 선수를 교체한 것을 감안하면 소니를 매각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닌 것 같아. 미안하지만 9천만 유로로 세계에서 손흥민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선수를 데려올 수 있어? 토트넘은 소니와 케인 중 한 명이라도 없으면 중위권 수준의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팔 수 없어. 유벤투스나 다른 팀들에게는 소니가 7,80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토트넘에게는 소니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는 우리 클럽에 있는 2명의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래서 2년 계약이 남은 그를 이 가격에 여름에 이적시키는 것은 미친 짓이야. 만약 기간이 1년 남았다면 동의하겠지만 소니의 2년 계약은 7,800만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난 그가 떠나길 바라지 않아. 9천만 유로의 소니를 놓아주면 어떤 선수로 또 다른 구멍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9천만 유로는 정점에 서 있는 윙어를 사지 못하며 여러 명의 평균적인 선수들만 데려올 수 있을 거야. 훌륭한 제안이지만 1억 4천에서 5천만과 같은 미친 금액이 아니라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반면 냉정한 시각으로 팀 사정을 고려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팀 리빌딩을 위해서 더 낫다는 의견들도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몰라도 유벤투스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 리그로의 이적은 안정환 선수의 케이스를 생각해보아도 그렇고 기타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던 이슈들이 있었기에 손흥민 선수의 이탈리아 리그 이적은 다소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데요. 물론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유벤투스 팬분들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리에 리그의 인종차별적인 사건들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지금은 후덕스러워져 예능에서 농구공 튕기는 아재가 된 안정환 선수이지만 판타지스타로 불리우던 테리우스 시절의 안정환 선수의 실력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유벤투스도 한때 관심을 보일 정도로 최고였는데
선수였는데요. 그런 안정환 선수에게 200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상대로 골든골을 넣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차를 불태우고 마피아가 위협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망발과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방해하여 선수의 커리어를 망친 바 있는 페루자의 정신나간 구단주의 행동을 생각할 때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트라우마는 존재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이적이 이루어져 손흥민 선수가 이동을 한다면 그 또한 지지하고 응원하겠지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핵심 선수를 팔아야만 하는 팀의 어쩔 수 없는 사정, 선수 커리어에 있어 절정의 나이와 그 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비단 유벤투스가 아니라도 이번 여름 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흥민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